여기는 부산. 내일로 여행 세 번째 지역. 이곳은 여행이라기보다는 너무 익숙한 곳이라. 아침 일찍 도착한 나는 일단 카페인을 충전해야겠다.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스타벅스. 나는 지금 지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부산은 나에게 여행의 느낌은 딱히 들진 않지만 올 때마다 변화하고 있다. M양은 내가 참 좋아하는 동생인데 2년 만에 만났는데도 마치 어제 본 것 같다. 우리는 이제껏 못했던 이야기들을 신나게 했다. 브로콜리 있냐고 있어.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 덜덜 떨면서 이제 웨이팅 하다가 들어갔잖아. 그러고 먹으니까 쳐버리는 거야. 브로콜리에서 어떤 불맛이 난다고. 맞아. 그걸 잊지 못해. 맛있더라긴 한데 그냥 있다. 추억을 되살리려고 쭉 가봐야지. 역시 잘 지내고 있었네. M양은 이따가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나는 숙소에 짐을 맡기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한다. 2년 만에 와보는 광안리 해수욕장. 언제 와도 좋은 느낌이에요. 이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 빛나는 광안리의 바다. 이날은 날씨가 쨍한 편은 아니었는데 흐린 날의 광안리도 충분히 멋졌다. M양이랑 함께 갔던 일본 여행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급 일식 쪽이 땡겨서 추억의 일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 스프카레 전문점 스스키노.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삿포로에서는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워 스프카레라는 음식이 유명하다. 이걸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 그 맛이랑 비슷한지 일단 국물을 맛본다. 비슷한 듯 비슷하진 않았는데 내용물들이 꽤나 실하다. 그때가 생각나서 좋았다. 닭다리 해체해도 될까? 닭다리도 먹기 좋게 해체해 주신다. 맛있게 드세요. 다시 온 광안리. 부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혼자 여행하기 비교적 수월한 곳이다. 혼자 여행이지만 부산에서는 혼자였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다. 지인들을 만나거나 혹은 누군가와 함께 오거나. 체크인 시간이 되었다. 이곳은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 원. 개인 사물함엔 개별 파자마와 물, 수건 등이 있다. 짐 보관이 가능하다. 그런데 호텔이라면서 왜 사물함이 있냐고? 여긴 캡슐 호텔이거든. 나는 2층으로 예약을 했다. 사실 캡슐 호텔은 별로 내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광안리에 많은 숙소들 중 굳이 이곳을 고른 이유. 광안리 바로 앞이라 뷰가 좋다고 들었는데 캡슐 안에서의 광안대교 뷰는 어떨지 궁금했거든. 바다와 나만 있는 기분. 예상대로 뷰가 좋다. 이렇게 귀여운 메모지도 주고 빗이랑 샤워타월도 제공한다. 제공되는 파자마로 갈아입었다. 술 먹고 못 올라갔는데. 야, 차라리 바닥에 좀 전화통화 하시면 안 돼요. 이곳은 캡슐 호텔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몸집이 큰 남자라면 좀 많이 불편할 수는 있다. 포항에서 부산으로 동해선을 타고 넘어오려면 무궁화 첫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새벽 일찍 일어나 버려서 저녁에 M양을 만나기 전까지 낮잠을 자기로 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저녁 메뉴는 과연? 여기는 꿀꿀 뒷고기. 김해 생 뒷고기를 판매하는 곳인데 신선하고 맛있고 가격까지 착한 곳이라서 웨이팅이 빈번한 곳이라고 한다. 찐 로컬 맛집. 고기가 한눈에도 신선해 보였다. 한 개. 하나 주세요. 언니도 바짝 익혀 먹고 싶죠? 같이 우리 사랑 일인데 맛있어요. 볶음밥이 오졌잖아. 그게 군맛이었어. 옛날부터. 아 인정. 계란, 게살탕 이런 거 있었잖아. 엠냥과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맛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 나머지는 알아서 구워 먹어. 후추로 간을 조금 세게 했는데 내 입맛에는 아주 잘 맞았다. 1인분에 4인분에서 2만 원이 안 되니? 원래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근데 꽁꽁 눌리고 있는 거 드리그면 안 돼. 호떡기가 있어요. 이 정도면 훈제 아니냐고. 기름 다 빼고. 나 진짜 마늘도 빨갛이야. 소금 찔겨지잖아. 대신 때렸는데. 지금 좀 물컹물컹하잖아. 난 그 식감이 싫어. 역시 입맛이 비슷해서 이 친구가 추천한 음식들은 웬만하면 다 성공이다. 웬만하면 난 올해 경험을 하고 싶은 이유가 20대 아가씨인데 30대는 아줌마 느낌이야. 아니 느낌이네. 느낌이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내년 되면 9시에 결혼하기 싫고. 시작된 광안리의 밤. 광안리는 낮보단 밤이 더 활발하다. 안녕, 광안리. 힘들 때면 부산 앞바다에 앉아 마음을 식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다. 산책로도 있고. 그래. 물멍 좋지. 빠지 있었다고? 프로야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시원하게 없어졌어. 와. 패들부터 탈 수 있어. 너무 좋아. 그 사람 느낌이란 게 있잖아. 그렇지. 못생김도 종류가 있어, 장르가. 그래 이제 그래. 귀여운 못생김이랑 매력 있는 못생긴 애들 있잖아. 그런 그렇지. 애들은 또 괜찮아. 근데 진짜 못생긴. 자기가 데리러 오면서 남친이랑 통화할 때 목소리가 바뀌는 엠냥. 엠냥의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의 야경을 감상하러 가기로 했다. 이 시간에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저기에 있어도 위험해. 들게 돼 있어. 아, 진짜 야산이야. 고라니 소리고 남자는 소리가 있을 텐데. 여기 미끄러지죠. 보인다 이제 약간 옆에. 우와. 차를 타고 꼬부랑 산길을 오르는데 한참 달리니 조금씩 야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광안리 쪽은 불빛이 좀 덜하고. 서면 쪽에 반짝하겠다. 주차장에서 야경 포인트까지는 10분 정도를 올라가야 한다. 금세 야경 포인트 도착. 여기는 황령산 전망대. 12시 1분. 부산의 황홀한 야경. 우주에서 지구가 더 예뻐. 꼭 야경이 아니더라도 부산의 전망을 보고 싶다면 황령산은 좋은 선택일 것이다. 야, 이 조그마한 것도 산이라고 내려온 느낌은 멍하다. 너 근데 이 정도 멀미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약간 해외여행들 다 저랑 간 거예요.
배 타고 대화도 갔다 진짜 그냥 사망할 자리- 뻔했거든요. 얘. 자리 입속으로 끊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 자리에 한 3분 앉아있어. 넌 그냥 정말 공기였어 거기. 어차피 화장실에만 있었잖아. 파도가 막 배 넘게 막 쳤다면서 막 그러는 거야. 나 파도 하나도 못 봤거든. 인생 마지막 배라고. 거기서 멀미 안 한 사람이 손에 꼽았는데 그 중 하나가 나긴 했어. 난 나 혼자 산다 봤다니까 거기서. 정말 뒤지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도 멀미. 나 그때 언니랑 삿포로 갔을 때 나 처음으로 비행기 탔거든. 버스 타고도. 와, BA 투어라고 막 되게 막 꼬불꼬불한 산길을 그 노후된 버스를 타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후 나는 이만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날씨가 좀...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에 광안리. 비가 와서 그런지 몸도 기분도 축 처지는 느낌이다. 별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사실 부산이라는 도시는 나에게 너무 익숙해서 올 때마다 여행으로 오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런데 30대가 된 후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여행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부산도 많이 변했더라고. 시간은 흘렀고 그동안 나도 많이 변했을까? 다음 이야기. 다음 편에 계속